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은 감겼는데도 잠은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면제를 먹어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내일의 피로와 기억력 저하, 그리고 혹시 이 상태가 오래가면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몸의 아주 특정한 지점을 단 10초만 자극했을 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심장이 서서히 느려지고 숨이 깊어지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잠들기 직전의 미세한 신체 자극이 자율신경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자극 하나에도 몸의 반응 차이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은 바로 잠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깨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른 채 무작정 따라 했을 때입니다.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심박을 올리고 불안을 키워 새벽각성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잠이 안 오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낮 동안 쌓인 긴장, 호르몬 변화, 그리고 신경계의 미세한 균형 붕괴가 밤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참고 넘겼던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증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만성불면을 호소하는 중년층의 상당수가 신체 피로보다 신경계 각성 상태가 높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몸은 쉬고 싶은데 뇌와 신경은 아직 위험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술처럼 강제로 눌러버리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이 늘고 낮 동안의 무기력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젊을 때보다 중년 이후에 더 크게 작용하는 이유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신호를 증폭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전 손목이나 발을 만졌을 뿐인데 오히려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말하고, 또 다른 분은 같은 행동으로 몸이 풀리듯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생활 패턴, 낮 동안의 긴장도, 그리고 자극을 주는 정확한 위치와 강도에서 갈립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데서나 금방 잠들던 분이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작은 소리에도 깨고 잠들기 전 불안이 커졌다는 경험담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본인이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했지만 생활 리듬과 자극 습관을 점검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고 있을까요? 자극이 필요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극을 줄여야 하는 상태일까요? 그리고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따라하고 있는 행동은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단순히 멜라토닌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수면 관련 공식 발표들을 보면 중년 이후 불면의 핵심 원인은 하나로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낮 동안의 활동량, 카페인 섭취 시간, 저녁 이후의 빛, 노출,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몸 상태가 서로 맞물려 문제를 키웁니다. 특히 잠자기 직전 특정 부위를 자극했을 때 바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뇌가 깨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자율신경 중에서도 부교감과 교감의 전환 시점이 어긋났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밤 시간대에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도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10초 자극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꿀잠의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벽 각성의 원인이 됩니다. 중년 이후 이 문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는 신경계의 조절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 신호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잠깐의 각성이 금방 꺼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상태가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낮에 활동량이 충분했던 날에는 같은 자극이 도움이 되었지만 하루 종일 앉아 있던 날에는 심박이 올라가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자극이 불안을 키웠고 비교적 마음이 안정된 날에는 몸이 풀리듯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도움도 될 수 있고 반대로 문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수면 관련 뉴스에서는 단기적인 수면 유도 행동이 반복될수록 몸이 그 자극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년층에서는 이런 의존 패턴이 낮 시간 졸림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밤을 방해하는 진짜 변수는 무엇일까요? 낮 동안 쌓인 피로일까요? 아니면 잠들기 직전의 습관일까요? 그리고 이 자극이 필요한 순간과 피해야 할 순간을 구분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지금까지의 수면 습관을 다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이 지점에서 좋아요를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 10초 자극이 효과를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갈립니다. 바로 그날의 몸 사용 방식과 신경계 피로의 방향입니다. 같은 피로라도 근육을 쓴 피로와 정신적으로 쌓인 피로는 몸에서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최근 공공기관 수면 보고서에서는 낮 동안 신체 활동이 충분했던 날에는 잠들기 전 부교감 반응이 빠르게 올라오는 반면 화면을 오래 보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던 날에는 교감신경이 밤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잠들기 직전의 자극 반응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몸이 이미 풀려있는 상태에서는 가벼운 자극이 신호를 정리해 주지만 긴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자극이 오히려 각성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중년 이후 이 대비가 더 극명해지는 이유는 신경계가 여러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이 여러 결과로 갈라집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한 날에는 잠들기 전 손이나 발의 자극이 편안함으로 이어졌지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본 날에는 같은 자극이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본 직후에는 작은 자극에도 심장이 빨라졌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정리한 날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공 사례와 문제 사례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절대적인 해법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불면의 원인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전 루틴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자극 효과가 달라졌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오히려 잠이 더 예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반응의 차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밤에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자극의 위치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보내는 저녁 시간의 질일까요? 그리고 이 차이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불면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어떤 비밀 기술을 찾는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다시 읽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잠들기 직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밤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최근 국내 수면 관련 공식 자료에서도 강조된 부분은 안정적인 수면을 만드는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몸은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질수록 경계 상태를 낮춥니다. 그래서 같은 10초 자극이라도 매번 다른 상황에서 무작위로 사용하면 효과가 들쭉날쭉해지고 일정한 조건 안에서 사용될 때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 이 안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신경계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방법보다 이미 몸이 알고 있는 리듬을 존중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불을 낮추고 자극을 주기 전 호흡을 정리한 분들은 수면 반응이 비교적 일정했습니다. 반대로 하루는 TV를 보며, 하루는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는 피곤한 상태로 같은 자극을 시도한 경우에는 결과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차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가 정보를 정리할 여유가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늦은 시간의 활동이 남아있다면 어떤 방법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신경계와 수면의 관계를 생활 속 관점에서 계속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 요약을 보면 일정한 취침 전 루틴을 유지한 중년층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밤중 각성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자료들은 수면의 질이 단일 행동보다 하루 전체의 누적 패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밤은 지금 얼마나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잠들기 전 10분 동안 매일 달라지는 행동은 없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그리고 그 변화가 몸에 어떤 신호로 남고 있는지 내일 밤에는 무엇을 하나 줄여볼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10초 자극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점만 정확히 누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찰해보면 이 행동이 효과를 보이는 순간은 언제나 일정한 전조 신호가 함께 나타납니다. 숨이 길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변화입니다. 이런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자극만 시도하면 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정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수면 관련 학회 자료에서도 잠들기 직전의 신체 감각 인식이 수면 진입 속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자극 자체보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몸의 준비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감각 신호를 놓치기 쉬워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정보 과부하로 인해 몸의 미세한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거나 관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극이 편안함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날은 오히려 각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짧게라도 남겨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신의 반응을 관찰한 분들 중에는 며칠 만에 공통 조건을 발견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이 늦은 날에는 항상 실패했고, 낮에 햇빛을 충분히 본 날에는 성공 확률이 높았다는 식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신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규칙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군가에게는 빠른 도움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 인용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수면 장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조언이 바로 자기 몸의 신호를 기록하고 관찰하라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방법 의존을 줄이고 수면에 대한 불안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수면 신호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생활 보조 정보는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한 번쯤 확인해 두면 불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공감됐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10초 자극이 도움이 됐던 날과 그렇지 않았던 날의 차이를 떠올려 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